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것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제품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는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제품이었어요.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느낌? 오, 굉장히 크죠? 제가 평소에 썼던 게 이 제품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걸 샀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디에디트의 에디터 H님이랑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사랑해요. 그분께서 이거 제품 한번 빌려줄 테니까 이거랑 매직 키보드 한번 한 달 동안 써보시겠어요? 해서 제가 냉큼 받아왔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희대의 난제. 큰 거 살까요? 작은 거 살까요? 나는 주로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 이걸 많이 들고 다니지 않을 거다. 보통 머무는 장소가 한정적이다 하는 분은 웬만하면 큰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처럼 집에서도 쓰고 이걸로 유튜브 영상 편집도 하고 카페에 들고 다니고 회사에서도 쓴다 하면은 저는 11인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1인치도요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게 무엇일지를 비교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 가급적 큰 걸 사는 게 좋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옆쪽에 그림을 띄워두고 그렸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11인치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이 반반으로 그림을 켜놓고 그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보고 그릴 때 손이 너무 많이 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이 엄청나게 큰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게 많이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면 차라리 이 그림 면적을 얘를 이만큼으로 하고 내가 얘를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항상 이 비율로 저는 그림을 참고해서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를 이제 부분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거를 조금 잡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12.9인치의 경우 참고 자료를 크게 하고 얘를 그려도 이게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여기를 반이나 내줘도 여기에 화면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책 한 권 정도 되는 종이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썩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정사각형의 면적이랑 얘의 이 반 면적이랑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림을 옆에 두고 그리는 상황에서는 12.9인치가 훨씬 좋더라고요. 확실히 큰 사이즈가 그런 거에서 많은 유리함이 있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이제 묘사를 할 텐데 진짜 막 너무 시원시원한 거예요. 이 화면을 봤을 때. 진짜 크죠? 이렇게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묘사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 그림은 프로 12.9인치로 그린 거예요. 11인치로 평소에 그렸던 거랑 한번 퀄리티를 비교해보면 뭔가 조금 더 뭉개져 보이는? 몰라. 조금 기분 탓인가? 근데 확실히 얘가 크니까 섬세하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점은 그냥 큰 게 짱이다. 요것만큼은 솔직히 부정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11인치를 엄청 좋아하는데도 말이죠.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휴대하기에는 진짜 너무 크고 이게 막 혹여 휠까 너무 불안해요. 조금 크기 때문에 이게 막 안정성이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막 무서워. 그리고 얘는 확실히 이거 케이스도 안 꼈잖아요. 둘 다. 11인치는 진짜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좀 묵직해. 이것만 들어도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작업할 때 그 아이패드 프로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데 이걸 회사에서도 쓴다. 그리고 어디 카페 가서도 많이 본다 하면은 저는 이거 무게 무거운 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11인치의 장점은 게임을 하기도 일단 괜찮은 사이즈예요. 제가 요즘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에 미쳤는데 이게 게임을 하기도 괜찮고 휴대했을 때 사이즈 자체가 가방에 만만하게 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특히 여성분들 평소에 이렇게 백팩을 많이 매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 가방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렇게 큰 가방 잘 없어요. 근데 그냥 웬만한 데일리 가방에도 이 정도 11인치 제품은 거의 수납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가방에나 편하게 수납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11인치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지갑에 여유가 된다. 나는 뭐 돈이 많아요 하면은 집에 12.9인치 두고 들고 다니는 용으로 작은 뭐 아이패드 미니나 이런 거 사는 거, 제가 만약 돈이 많았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패드 뭐 에어나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그렸을 때 훨씬 더 잘 그려지잖아요. 이런 펜슬도 2세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밖에서도 프로의 성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저는 이 11인치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3세대와 4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했을 때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크게 체감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테크 유튜버 채널을 보면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그냥 쓰면서 인덕션 카메라다? 뭐 이거 말고 막 크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보여드릴 이 매직 키보드의 등장이 사실은 이 4세대와 함께 더불어 나오면서 조금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딱 이거를 봤을 때 이썸님 채널에서 이 제품이 나온다 막 이런 걸 보고, 와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워서 막 패드를 그냥 막 내가 원하는 앵글로 이렇게 탁 붙이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이런 마우스 이거는 사서 혼내켜줘야 돼 하면서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사이트에서 직접 보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키보드. 지금 11용이 38만 원이고요. 12.9가 거의 45만 원이에요. 작은 패드 하나 값입니다. 이 키보드만 말이죠. 정말 저렴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아미님께서 이것까지 같이 빌려주셔가지고 얘를 같이 써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의외로 글을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책을 집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집필을 해야 돼. 아무튼 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 제가 평소에는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 이렇게 뭔가 높이를 맞춰서 거치할 수 있는 케이스를 끼고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 하나 필요 없이 이렇게 이 자체를 그냥 노트북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애플이 홍보할 때는 노트북 같다, 당신의 다음 미래는 뭐 아이패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음 미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와닿지 않았던 게, 일단 저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랑 패드로 작업하는 게 거의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나 노트북은 좀 가스레인지에 가깝고 이런 패드는 전자레인지에 가깝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하고 싶으면 사실 가스를 쓰는 게 맞는데 간편하고 뭔가 쉽게 하고 싶으면은 패드가 나쁘지 않다 해서 뭐 그런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거 키보드 하나 생겼다고 얘가 가스가 되진 않아요. 그냥 좀 에어프라이기가 같이 된 느낌? 그 정도의 차이지 엄청 드라마틱하게 노트북처럼 제가 느끼지는 못했고요. 대신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게 생각보다 편안한 각도더라고요. 굉장히 눌리는 것도 좋고, 뭐 옛날에는 여기 부분 수정하고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패드로 찍어가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글을 쓸 때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 말은 사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글을 쓸 때 빼고는 딱히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글을 주 업무로 쓰는 사람이 아이패드 프로를 살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문서 작업 같은 경우는 프로급의 성능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아이패드 프로에만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있을 때 갑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이 각도며 뭐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난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직 키보드 시도는 좋았으나 너무너무 무겁고 정말 비싸고 신기한 것에 그쳤다. 애플을 평소에 정말 사랑하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내일이면 이 친구를 보내줘야 돼서 제가 이제 급하게 리뷰를 찍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그림을 그릴 때 12.9인치는 좋다. 하지만 무겁다. 휴대를 했을 때 11인치는 좋다. 하지만 이런 화면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12인치만큼 시원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에는 아주 약간 아쉽다. 하지만 사실 뭐 도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 손이겠죠. 그래도 쾌적하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 호기심이 아주 많고 돈도 많으시다면 사는 거 추천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이렇게 간단히 마칠게요. 참고로 애플 펜슬 2세대는 두 개 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 안녕.